실패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30년을 살아왔고 뒤처지거나 남들보다 못나기 싫고 누구보다 잘나고 싶고 누구보다 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지만 그냥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 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실패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해 라고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좋아하고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나아가 보자.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삶이 제 삶의 모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획을 그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성공한 삶의 정답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온 궤적 그 자체입니다. 프로젝트 너바나 오늘은 오준엽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도곡동에서 여성 전용 PT샵을 운영하고 있는 오준엽 대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 전용 PT샵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정확하게 어떤 PT샵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센터는 여성분들만 이제 오실 수 있고 여성 회원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여성분들은 보통 운동하실 때 본인의 자신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남자분들이랑 운동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보통 남성분들은 뭐 PT를 받으시거나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실 때 근력 운동을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좀 다르게 그런 PT를 진행을 하시나요? 운동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운동은 거의 비슷한 이제 본인의 니즈에 맞게 그리고 본인의 체형에 맞게 진행을 하는데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운동적인 부분은 같지만 정서적인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나. 여성분들 이제 특성상 정서적인 케어를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학부 때 전공도 좀 체육과 관련된 전공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 네. 학부는 경영학과를 갔지만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체대 입시를 1년 정도 진지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체대를 가려고 했었고 그만둘 때에도 그 체대 입시 선생님도 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찾아와서 왜 갈 수 있는데 안 가냐 하고 말리실 정도로 근접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틀었습니다. 이 체대라는 것이 저랑은 맞지 않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엘리트 체육은 아니지만 입시 체육이지만 좀 딱딱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되게 갑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활들이. 그래서 경영학과로 그냥 성적 맞춰서 수시를 아예 지원하지 않고 그 수능 성적, 정시 성적에 맞춰서 경영학과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영학과로 이렇게 틀어서 입학하신 뒤에 좀 아쉬움 같은 것들은 안 남으셨나요? 지금에 와서야 이제 트레이너 생활도 하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내가 체육 학사가 있었다면은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경영학부에서 배운 내용들이나 경험들이 너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그냥 아쉬움일 뿐이지 엄청 큰 아쉬움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영학도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졸업을 하시고 이제 PT샵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PT샵을 그러면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대학교를 딱 입학한 순간부터 제가 1호 학번인데 우리 때는 이제 사실 공무원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공기업 준비하는 아니면 일반 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아예 취직에 대한 생각은 관심이 없었어요. 어쨌든 내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고 그리고 대학교 이제 3학년 정도 때 창업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창업 수업을 듣다가 이제 그때 만난 친구들하고 이제 운동 관련 어플도 이제 창업을 해봤고 하지만 이제 직접적인 사실 수익은 없다 보니까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또 하고 있었고 그러면은 내가 직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느낌의 센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좀 많이 응원을 해주셨나요? 아니면 무슨 창업이냐 좀 반대로 좀 말렸던 분들이 많았나요? 사실 부모님께서는 생각보다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창업, 자영업에 이란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님 공인중개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꽤 수입도 괜찮으신 편이었고 제 성향상 워낙 반항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마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보다 그래 그냥 너가 창업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으로 계시고 그럼 함께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좀 몇 명 정도 이렇게 계시는 건가요? 지금 3분 정도 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지인분들과 함께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뭐 면접이나 여러 서류를 통해서 검증된 분들 이렇게 모셔오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지인하고 둘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지인이 이제 떠나게 되었고, 근데 좋게 잘 떠났습니다. 네. 좋게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지금도 연락을 잘 하고 있고 좋은 관계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 지금은 다 서류와 면접 다 통해서 이제 채용한 직원들 3분하고 이제 같이 총 4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엽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같이 일하는 뭐 동료가 될 수 있고 직원분들 이렇게 채용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직원을 채용할지에 대해서 실력이냐 인성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잖아요. 저희 회원님들 이제 말로는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 나쁜 거다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성인 것 같아요. 실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뭐 자격 사항이나 기본 지식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게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태도나 인성에서 결함이 있다면은 같이 일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되게 깊게 들어가면 좀 자세히 얘기를 해야겠지만, 인성이라는 게, 태도라는 게 착하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지사지의 입장이 잘 돼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어쨌든 직원이 직원으로서 일할 때 이 대표님의 센터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가 이 센터에 기여를 해서 같이 잘 성장해서 나도 잘 벌고 이 센터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사실 그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어차피 제가 홍보랑 마케팅 다 하고 신규 회원은 다 끌어와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나는 어차피 배분해주는 거 잘 받고 그냥 수업만 내가 할 것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있는 회원도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은 인성도 착하기만 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역지사지의 입장을 잘 생각하고 조금 더 길게 미래를 그려가는 사람이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PT를 운영하시게 된 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체대에 대한 예전에 생각도 있으셨고 저희 꾸준히 운동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PT샵을 운영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맞을까요? 그렇죠. 사실 운동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운동을 접하게 된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되게 뚱뚱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음 접한 운동은 농구였거든요. 헬스는 아니었고 농구였는데, 그 농구로 인해서 제 인생이 사실 엄청 많이 변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감도 갖게 되고 살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모도 이제 조금 더 괜찮아졌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꿈도 못 꿨던 반장이란 거를, 지금은 뭐 지나고 오면 별건 아니지만 그때는 그 반장을 한다는 게 엄청 저한테는 큰 의미였거든요. 뭔가 네. 엄청 소심하고 남 앞에서 말도 못하던 내가 30명 거기서 이제 짱을 먹는다는 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운동은 제 인생을 꽤 많이 바꿔준 그런 부분이었고, 사실 꿈도 농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네.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그런 객관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68, 9 정도 되는데 이 키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선은 부모님 평균 키가 160이 안 되시거든요. 근데도 이제 키가 클 거라고 생각했고, 키가 작더라도 노력하면은 168도 농구 선수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린 생각이었던 거죠. 지금 농구 선수들 평균 키가 190이 넘으니까, 물론 160대에서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운동은 어쨌든 내가 운동 선수라는 꿈은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진학해서 경영학과를 진학했지만 계속 운동에 대한 열정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농구도 대학교 들어가서 또 꾸준히 했었고, 근데 대학교 수준에서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재능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걸 대학교 들어가서 또 깨달았어요. 고등학교 때 한번 내가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내가 아마추어 사이에서도 생각보다 재능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열심히 농구를 했거든요. 진짜 혼자서 하루에 공 막 8, 9시간씩 거의 던지고 일주일에 7번을 나갔어요. 정말요? 농구 코트로 가서 네. 어떻게든 잘하고 싶어서 연습을 했는데 생각보다 재능이 없는 거예요. 팔도 그렇게 길지 않고 하체가 또 되게 두꺼운데 점프력이 좋지 않아요. 다리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어가지고 탄성도 좋지 않고, 그러면 나는 내가 잘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헬스라는 걸 이제 맛보고 거기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이제 헬스라는 걸 했는데 몸의 성장도 빠르고 친구들이 너 팔 두꺼워졌다, 되게 몸 좋아졌다 이러면서 이제 헬스를 했고, 그러다가 몸이 더 좋아져야겠다, 더 좋아져야겠다 해서 대회도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너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T샵 창업이라는 길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나긴 여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극한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좀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맞죠. PT샵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셨다는 게 참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땐 진짜 농구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농구 선수가 너무 되고 싶었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를 깨닫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다가 헬스라는 거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네. 슬램덩크 맞나요? 거기서 그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한다는 얘기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농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고 갖고 계시나요? 농구는 이제 아예 접었어요. 아예 안 합니다. 진짜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코트에 혼자 공 던지러 가는 거 말고는, 사실 지금은 제 심장이 농구가 아닌 이 보디빌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농구를 하면 사실 생각보다 잔부상들이 많아요. 특히 이 손가락 부상도 많고 발목이나 무릎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쪽에 부상이 많은데, 이러면은 헬스를 못 하게 되면은 근육은 뭐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뭐 대회를 나갈 수 없게 된다거나, 그게 너무 싫어서 웨이트 트레이닝 외에는 어떠한 운동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사실상 농구를 안 하시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보디빌딩, 웨이트 트레이닝 외에는 취미로라도 하고 계시는 운동이 지금 없으신 건가요? 러닝이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조차도 웨이트 트레이닝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지, 만약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보디빌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운동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준엽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사업 경영이랑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PT샵이 아니면 어떤 형태로 좀 창업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것도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사실 PT샵을 하면서 지금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좋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이제 내가 왜 이걸 차렸지? 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러면 내가 이걸 안 차렸으면 창업을 했긴 했을 텐데 뭘 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우선 포괄적으로 보면은 시장 확장성이 높은 사업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PT샵은 어쨌든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확실히 있거든요. 공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PT샵인 경우에는 완전 대형 헬스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훨씬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대형 헬스장을 차렸어, 또 어차피 공간의 제약이 생기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조금 더 규모가 있을 뿐이지 공간의 제약이 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생각했을 때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뭐냐? 온라인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 자체가 브랜딩이 돼서 더 전 세계로 뭔가 물건을 판다거나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커요. 뭐 예로 들면은 최근에 제가 프로틴바 사업을 좀 하고 싶었어가지고 네. 또 시도도 해봤던 경험도 있고, 지금은 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공간의 제약이 없는 확장성이 높은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PT샵을 안 했다면은. 그럼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열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운동 관련된 운동 기구나 운동법을 조금 개발하는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트레이너를 하다가,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사람들은 꿀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되게 소모가 많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의 몸을 갈아 넣어서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제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제 몸도 넣지만 이제 다른 직원들의 노동력으로도 이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기구 같은 걸 팔게 되면은 전 세계로 더 나갈 수도 있고 더 확장성이 어쨌든 높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를 하는 도중에 너무 힘들 때는 기구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되게 좋은 기구 회사 중에 하나가 뉴텍이라는 기구 회사가 있죠. 김해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로 내려가서 내가 저기를 취직을 해서 기구 만드는 걸 배워서 내가 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요. 그러면 왜 지금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현실을 마주하는 거죠. 저도 이 시장, 이 업계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과연 이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 일이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또 그런 것도 딱히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게 확장성이 높은가를 생각해 봤을 때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기구를 만들 때 이제 공장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허들이 되게 높아가지고 그 허들을 넘기까지의 노력이 또 필요한데, 그 노력까지 들일 정도로 내가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이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 있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준엽님 같은 경우에는 뭐 무력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이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수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벌긴 합니다. 그리고 대표들도 당연히 수업을 많이 할 수 있는 트레이너들을 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야 이제 그 트레이너도 돈을 많이 벌지만 대표들도 돈을 많이 벌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수업을 이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력감을 당연히 느낄 때가 오겠지만 최대한 그 무력감을 안 느끼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수업을 많이 하면 돈은 많이 벌지만 생각보다 그 번아웃이라 그러죠. 그게 빨리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수업을 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도 있고 더 잘 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력감을 덜 느끼는 방법이고 회원들한테도 훨씬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힘든 상황이 오기는 마련이죠.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힘들 때가 이제 오는데 그때는 무조건 이제 저는 운동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단 하나의 방법, 운동. 어렸을 때는 농구였고 지금은 웨이트 트레이닝인 것 같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엽님께서는 그 트레이너 분들이 좀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일에 대한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사실 스케줄을 예전에는 좀 조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럴 정도의 시장 수요도 많이 없거니와 오히려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트레이너들은 지금 사실 피트니스 업계가 안 좋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돌고 있고 뉴스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체감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스케줄을 조정한다기보다 오히려 먹고 살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 피트니스 업계가 지금 거진 레드오션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앞에 이제 여성 전용이라는 거를 생각하시게 된 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성을 확인을 하신 건가요? 아, 그렇죠. 사실 여성 전용을 차리게 된 거는 시장성이 있어서도 맞고, 그리고 그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예전에 일했던 헬스장 자체가 여성 전용 헬스장이었어요. 그게 되게 계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시장성을 많이 느끼고, 아, 내가 샵을 하게 되더라도 여성 전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창업을 하기 전에 반대가 있었냐 없었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창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성 전용을 차릴 때에 대한 반대는 엄청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왜 굳이 이 남자라는 파일을 포기하느냐. 아, 물론 네. PT라는 걸 여자가 많이 받긴 하거든요. 단수 수치로 계산해 보면 7대3 정도. 여성분이 한 70%, 남성분이 30%. 근데 이제 제 같이 시작했던 동료도 그렇고 제 주변 트레이너 지인들도 마찬가지로 왜 성조정이냐, 그 30%를 왜 포기하냐, 같이 끌고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또 경영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타겟팅하는 고객은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챙기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돼서 마케팅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확실한 니즈를 하나 잡고 그거를 좀 깊게 끌고 깊게 가보자라는 끌고 가는 생각이신 게 거죠. 훨씬 낫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이론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준현님께서 사업을 이제 키워 나가시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도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사실 매 순간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제 이 멘탈적인 부분이 매 순간 강해지는 것 같아요. 뭐 직원 채용이라든지 사실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인생이란 게 어쨌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게 너무 피부로 다 닿거든요.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는 그런 내 맘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내 멘탈을 잡고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성장하고 있다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 아무래도 힘든 시기가 있을 때마다인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사업이 평탄하게 굴러갈 땐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잘 안 들고, 오래 일한 직원이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안 좋아져서 경기가 확 나빠진다든지, 저는 어쨌든 상황 탓 아니면 직원 탓을 하기보다는 이걸 내가 그럼 어떻게 돌파해야 되지? 난 어떤 방법을 써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순탄하게 흘러갈 때가 아니라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돌파구를 찾고 그 돌파구를 찾으면서 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엽님께서 이게 PT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회원분들이랑도 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많이 하죠. 그러면 이런 회원님께는 내가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순간들도 있었나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셨을 수도 있고.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고, 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우선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딱 떠오른 사람은 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세 네. 분을 우선 다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 분은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는 사람은 아시는 책도 쓰시고 작가님이신데 그분한테는 내 멘탈을 어떻게 잡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웠던 것 같고 실명 언급을 하고 싶은데 사실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신뢰가 될 수 좀 있으니.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실명 언급을 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한테는 이제 멘탈적인 부분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멘탈을 잡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그분도 이제 일을 엄청 많이 하셨고 그 일을 엄청 많이 하다가 몸에 병도 많이 얻으셨고 그래서 내 삶과 일 이거의 밸런스 워라밸이라 그러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고 또 한 분은 이제 저랑 똑같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미술 학원을 하는 원장님이신데 대표님이시고 그분한테는 직원 채용이라든지 직원 관리라든지 어떠한 사람하고 일해야 되는지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한 분이 이제 저랑 가장 가까운 회원님인 것 같은데 그분은 외국계 제약회사를 다니고 계시고 그분도 일을 정말 많이 하시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걸 운동으로 이제 극복하신 분인데 그분한테도 이제 뭐 멘탈적인 부분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회원님들한테 다 배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사람이든 인생에서 배울 부분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진짜 축복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부터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어서 보는 시야가 생각보다 정말 넓어질 수 있어요. 트레이너가 힘들긴 하지만 근데 너무 좋은 직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에 좀 많이 공감이 되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 모든 사람들한테 배울 점은 한 가지는 꼭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오늘 이렇게 대화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건 제가 좀 배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기도 하고 이 프로젝트 너바나의 제작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우리 프로듀서 분들이랑도 사업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배우는 게 정말 많아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좀 새기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여쭤보고 싶은 게 특히 요새 우리나라 청년분들이 뭐 실패, 실현, 뒤처짐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 사업가로서 혹은 준엽님 개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뒤처지거나 뭐 실패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스레드나 유튜브 이런 것만 보더라도 30살에는 얼마를 모아야 평균이다. 이 평균에 대한 집착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30년을 살아왔고 뒤처지거나 남들보다 못나기 싫고 누구보다 잘나고 싶고 누구보다 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지만 그냥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 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그냥 실패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해 라고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벌써 6년째 하고 있거든요. 와 정말 6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네. 뭐 엄청 하다 말다 하지만 어쨌든 6년째 하고는 있어요. 아무 상대 없이 나 혼자 말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 내 얼굴 팔리는 것도 부끄럽고 심지어 악플도 와 심심치 않게 달려요. 제가 구독자가 지금 480명인데 네. 조회수가 뭐 많이 나오는 거는 몇만 회가 나온 것도 있고 보통은 네. 뭐 안 나오는 거는 뭐 몇십 회에서 그치는 것도 있지만 악플이 처음 달렸을 때는 생각보다 타격이 커요. 생각보다 되게 우울해요. 근데 이게 그런 걸 몇 번 겪고 하다 보면은 어쨌든 실행을 하다 보면은 무뎌지기도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거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남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를 정말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실패해도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뭐 뒤에서 쟤 누구 뭐 하다가 망했대, 쟤 뭐 하다가 빚만 생겼대,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신경 안 쓰니까 우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꼭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또 되게 감명 깊게 들은 말인데 어차피 내가 하기 싫은 걸 해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럴 거면 하고 싶은 걸 하다 실패하라. 어차피 사실 하기 싫은 걸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럴 거면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실패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엽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져서요.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예전에 저라면은 불과 1, 2년 전에 저라면은 성공은 무조건 돈이었을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큰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돈 때문에 많이 싸우셨어요. 모든 가정이라고 그렇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가정들이 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라왔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꽤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다라는 강박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기준에서 성공을 말하자면 예전에는 100% 돈이었다면은 지금은 100%는 아닌 것 같아요. 5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의 성공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 여건이 안 돼, 그리고 내가 뭐 밥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런 것도 성공이 아니겠죠,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운동, 내가 먹고 싶은 밥,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속 변하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저한테는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빌딩, 이 몸을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회원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사실 이 운동 1시간, 하루에 1시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진짜 빡세거든요. 야근은 없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것도 진짜 쥐어 짜내야 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못 하는데, 저는 사실 제 맘대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고 저는 하루에 3시간 정도 운동을 꼭 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 3시간 운동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혹시 결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결혼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뭐 네.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리고 뭐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계속 있는 게 행복하다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겠다 해야겠다는 생각은 둘 다, 양쪽은 뭐 극단적으로는 없고 중립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어떠한 가정을 좀 꾸리고 싶은지, 어떤 아빠,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지도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에 제가 자식을 낳는다면 생각하는 힘을 많이 길러주고 싶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당연히 이 사람은 주변 환경을 겪고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보다는 마치 우리나라 사회가 남 눈치 많이 보고 남 시선 많이 신경 쓰고 평균에 대한 집착, 평균 이상은 해야 된다는 그런 집착, 뭐 그런 것들이 있듯이 눈치를 안 보고 본인의 주관대로 본인이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그거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셨을 때 준엽님께서 가정을 꾸리셔서 자식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보시게 되면 그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좀 자라길 바라나요? 그 부분은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라는 게, 사람들이 요즘은 인간관계에도 많이 지치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절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거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 다니고 있는 회원님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지? 어떻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어떻게 더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대학생이 됐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삶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이런 거를 좀 많이 놓치고 있는데 내 개인적인 스스로는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하나를 지금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자면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사실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너무 이 SNS의 발달로 인해서 좋은 것만 보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되게 못나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다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다 잘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새는 좀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스스로 본인과 타인을 비교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준엽님만의 좀 특별하게 내가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도 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몸이 좋아지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도 남들보다 잘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라도 잘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남들과 비교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들 시선이 안 쓰이고 자존감이라기보다 이건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냥 아무도 없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 이 살아있음 자체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 그게 질문하고는 조금 결이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자존감을 높인다는 게 어쨌든 결국엔 내가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기 위해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건데 자존감이라는 게 스스로 존재하는 감각, 스스로 존립하는 감각 이런 거라고 생각했을 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잘 존재하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이거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거를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이제 개봉한 영화 중에 혹시 프로젝트 헤일메이라고 봤습니다. 영화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우주가 정말 광활하고 이 지구 안에서 나는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작은 먼지조차도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를 조금 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해주신 거랑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한 걸까요, 그러면? 완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네. 사실 그 영화를 보면은 우주가 너무 크고 이 지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이 우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른 행성들도 많고 다른 은하들도 많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너무 과하게 인식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자아를 너무 세게 인식해서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생각보다 너무 작은 존재고 어쨌든 이 세상에 잠깐 여행을 왔다가 어차피 떠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자체를,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네.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비대하게 생각하진 말되 나를 스스로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자각해라 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저희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좀 접어들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까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아쉽게 질문을 드리지 못해서 이런 말은 꼭 여기서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 어쨌든 제가 PT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많이 전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 그런 거를 막 생각했을 때 뭐 운동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회원님들의 존재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엄청 힘들다가 회원님들과 수업하면은 그게 다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 사람들과 같이 그냥 운동하고 또 이것저것 나누고 이럴 때 엄청 행복하고 힘든 감각도 없어지고 힘든 감정도 내가 언제 힘들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저랑 함께 하고 있는 회원님들한테 감사함을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준엽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우주에 굉장히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순간이 계속 찾아오겠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어떤 게 됐든 뭐 사업적으로 됐든 인간 관계가 됐든 뭐든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지금도 업장을 운영하면서 계속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는 것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업장 운영하는데 대회를 나가는 게 맞을까? 왜냐면 생각보다 고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 어쨌든 내가 이걸 좋아하고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나아가 보자.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삶이 제 삶의 모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가깝게 이제 도전해야 될 순간이 혹시 지금 정해진 게 있을까요? 정해진 게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도전하고 있고 올해 10월에 또 대회를 나가는데 그 대회가 꽤 큰 대회이기도 하고 제가 5년 전부터 원해왔던 프로카드 IFBB라는 단체에서 주는 프로카드가 있거든요. 그 대회를 이제 도전하는 게 가장 큰 우선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셔서 또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고 제 준엽님의 모든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그 이제 유튜브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저희 채널이 좀 작게나마 도움을 좀 잘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유튜브 홍보 네. 유튜브. 네. 제 유튜브는 이제 뭐 운동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네. 채널명은 사실 제 키입니다. 제 키여서 채널명은 168.8cm가 이제 제 네. 채널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혹시 그 영상 편집하고 업로드 할 때 댓글로 이제 준엽님 그 동영상 링크를 채널 링크를 좀 같이 걸어놔도 괜찮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예, 빨리 500명이 돼야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핸드폰으로 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을 이제 염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군분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한 번 더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